자, 지금 조금 전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선언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저는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가치를 말했습니다. 22대 총선을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독재정권 심판을 외쳤고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의 정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네, 조금 전 정청래 대표의 회견 내용 보셨습니다만은 사실 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중앙지법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즉 12.3 계엄은 내란이다는 판결이 있고 그 다음 날 바로 오늘 지금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시점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 지방선거를 4개월여 지금 앞두고 있죠. 6.3 지방선거. 그런 상황에서 지금부터 사실은 선거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면입니다. 자, 그런 국면에서 특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사실 그동안 이 12.3 계엄에 대해서 뭐 계속적으로 공조를 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이 문제가 법원에 의해서 내란이라고 규정이 일단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동의 어떤 면에서 보면 내란 청산이라는 목표, 요 목표가 1차적인 이제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적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에 이어서 지방정부까지 압도적으로 다 장악을 하자라는 아마 의미에서 오늘의 지금 합당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현재 의석이 167석입니다. 조국혁신당이 12석이에요. 이렇게 되면 179석, 거의 180석에 가까운 거대 정당이 탄생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지방선거에서 역시 이제 이 합당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그 후보가 양쪽으로 분산되지 않고 일단 한 당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 민주당의 승리가 예측되는 그런 선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국혁신당까지 합해지면 거의 뭐 압도적인 어떤 승리를 가져오겠다. 이 압도적인 승리의 발판은 일단 법원에서 어제 했던 내란이라는 일단 규정, 이거와 함께 두 당이 사실상의 어떤 정치적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특히요, 그저께인가요?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청래 대표 혼자의 단순한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과 상의를 했고 다 합의하에서 사실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자, 거대 정당을 만들자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원래 가지고 있던 꿈인 1.5당제가 사실상 실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의 자민당이 사실상 1.5당제거든요. 즉 자민당이라는 당은 그 당 안에 계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계파연합이죠. 그러면서 장기 집권을 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은 조금 중도 좌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극좌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어떤 조금 분리가 돼서 이런 그 극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을 조국혁신당이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중도 쪽을 합했죠. 근데 이걸 이제 다시 합해버리면 즉 1대 플러스 0.5 합하면 1.5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그냥 계속 잘 나가자라는 아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집권 중반기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침으로 인해서 사실 뭐 그동안 두 당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조국
대표라고 하는 이 차기 어떤 대권 주자의 상징성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분리가 돼 있었는데 사실은 조국당 내에서 합당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비례대표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이제 다음 선거 때 되면 전망이 없습니다. 어디 갈지 몰라요. 자,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조국혁신당 내에서 그동안 합당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조국 대표도 여기에 꽤 많은 압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보면 합당을 해버리면 자기의 존재가 그냥 온오브댐이 돼버리잖아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조국 대표는 아니 내가 조그마한 집에라도 이 탑을 내야지 남의 집에 가서 꼬리를 하면 뭐하냐 뭐 이런 입장이 있겠죠. 이런 이해 충돌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방금 조국 대표가 민주당 합당 제안 숙고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어떤 입장을 냈고 의총을 지시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100% 합당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국혁신당의 의원들은 거의 100%가 다 합당주의자입니다. 왜냐? 이 조국 대표에 대한 아마 오늘 합당한 배경에도 그런 게 있겠지만 조국 대표에 대한 존재감이 지난 총선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돌풍을 일으켰지만 여러 가지 당내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성추문 등등으로 인해서 또 조국 대표의 어떤 이 이제 신비감이 이제 좀 줄어들면서 정책 위상이 굉장히 땅이 떨어졌죠. 지지율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 배경에 정청래 대표가 오늘 조국 대표에게 합당을 요청한 그 배경도 있는 것 같아요. 왜? 더 이상 이제 조국이 자신의 경쟁력이 되지 못한다. 당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조국혁신당 사람들이 뭔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라는 어떤 상황 판단.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도 더 이상 조국혁신당이 어떤 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않고 있다. 라는 의미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국혁신당을 끌어당김으로 인해서 정청래 대표 본인의 어떤 대표적인 위상을 더 확대시키고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다음 이번 달 올해 8월에 있을 당대표 연임 선거에도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하고 그러면서 몸집을 늘리겠다는 거고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방선거 때 조국당이 당선될 지역이 지금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 본인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나오는데 조국혁신당 대표로 나와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 대표로 나와야죠. 민주당 공천을 받고. 그런 의미에서 조국 본인도 배지를 단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오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아마 내부적 판단이 있겠죠. 그러면서는 아마 이 합당 선언에 긍정적 반응을 하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당이 합당을 하게 되면 일단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는 내부적 판단이 있을 거예요. 물론 워낙 압도적인 어떤 이 세력이 생기면 견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사실은 제가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어떤 변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두 당이 합당을 하는 것은 뭐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민주당은 정말 진정한 공룡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어떤 힘을 가진 집권 여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별다른 견제 세력이 없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히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왜 오늘 하필 이런 이야기를 선언을 했을까? 그건 결국 장동혁 대표의 단식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왜 8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뭐 와라 뭐 협상하자 하잖아요. 이 이슈를 한꺼번에 그냥 다 묻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라는 이 정책 야당의 어떤 반발의 이슈를 그냥 뭉개버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양당의 합당 이 문제는 꽤 정치권에 큰 빅이슈로 등장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지금 민주당은 플러스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플러스의 정치. 즉 이제 자기와 조금의 의견이 다르고 하더라도 다 합치자 라고 해서 플러스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덧셈의 정치를 하는 정당과 뺄셈의 정치를 하는 정당이 있으면 어느 정당을 택할까요? 어떤 정적인 중도 진영에서는 일단 덧셈의 정치하는 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조국혁신당과 합당이라는 것은 이 덧셈의 정치에 아주
중요한 어떤 상징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계속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당의 어떤 이 중도 보수의 상징 선거 같고, 또 어제 이제 이 내란 판결이 났지만 계엄을 막았던, 계엄을 해제시켰던 1등 공신인 한동훈 전 대표를 지금 제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아마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뭘 하면 제명하면 그냥 제명이 되는 건데, 즉 한쪽은 플러스 정치를, 한쪽은 뺄셈의 정치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중도에 계시는 국민들은 어느 당을 선택할까요? 어떤 당은 맨날 싸우고 분열하고 자르고, 어떤 당은 서로 합치고 손잡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어떤 정서는 플러스 정치를 하는 정당에 관심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지방선거의 판도가 상당히 요동보다는 거의 어떤 굳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양당의 합당은 사실은 뭐 모든 국민들이 다 두 당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합당하는 것과 또 갈라지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조국 대표도 이 합당의 어떤 필요성들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합당은 저는 빨리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이제 그런 점은 있겠죠. 워낙 우리 국민들이 견제 심리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장악한 사람에 대한 견제 심리가 늘 우리 정치에 있어 왔어요.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표현할 것인가,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그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제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현상적으로 코스피 5천 뭐 등등 이런 경제적인 일단 뭐 현상들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집권 여당의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일단 우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합당 과정 뭐 등등을 보면 이제 정치 이슈가 이제는 좀 지방선거를 앞둔 합종연행으로 지방선거 분위기가 굴러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